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무상 예무로 상담하기 네 번째, 관계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도명 역시 우선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도명 키워드 이름에 있죠? 관계와 도움입니다. 이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 관계. 이들은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취미생활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 또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도움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존재 이유를 느끼고, 누군가 도움이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선 기억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거의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회복하는 과정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어떤 유형은 감기가 걸리면 집에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살이 나면 집에서 쉬고 푹 자고 사람들 안 만나고 해야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들은 끙끙 앓다가 친구 전화가 오면 나갑니다. 물론 거절을 못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나 역시도 관계도우면 고객이 볼 때에는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겠죠? 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스스로 존재가치를 느낍니다. 이름에도 있습니다. 도움. 이들은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되는 사람이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뭘 도와줄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늘 찾아다니고 고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관계도우명은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향인 고객입니다. 왜냐? 이들은 사람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소개받을 고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소개를 요청할 때 제 소개를 잘해줄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 관계도우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도우명과 친해지려면, 관계도우명과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아니고요. 고객님 저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관계가 빨리 가까워진 비결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객이 아주 잘하는 것, 자신이 있는 것, 그것을 요청했을 때 고객은 아주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스스로 존재가치를 느낀다고. 그러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행복한데, 그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빨리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섣부르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을 때는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지, 처음 만났을 때 가벼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돕습니다. 이 기꺼이 나눈다는 것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나의 노동도 있고요,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질투가 심합니다. 어떤 질투냐? 사람들이 많고 관계를 맺고 사람 연결시키고 잘하고 모임도 잘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자신이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앞에 서서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다시 말해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정적인 부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돈은 베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왜 버세요? 쓰려고
다른 사람이 베풀려고, 이게 뭘 하려고, 그러려고 버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많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좀 돈을 버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진 관계 도움을 상담할 때, 또는 계약을 할 때 뭘 더 신경 써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돕는 걸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관계 도명을 만났을 때는 꼭 소개를 요청하세요. 물론 내가 상담을 잘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막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소개를 요청한다면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인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내든지 나쁜 소리를 내든지, 나와 관계가 좋으면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닐 것이고, 나와 관계가 나빠지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놓으면 특별히 관계에 신경 쓰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주 연락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 돕는 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돈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통장에 잔고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갑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본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제 그만 신경 쓰시고 고객님 신경 쓰세요. 고객님 왜 사세요? 이거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철학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늘시던 다닌 사람한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안 통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축도 하고 좀 절약도 하고 자산관리도 하고 할까요?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돕고 사는 거 지금만 할 거냐 이거죠. 1, 2년 하고 말 거냐, 평생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마실 거라면 지금처럼 하세요. 그러나 고객님 이제 장수 시대인데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 돕고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접근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돈을 베풀기에 필요하다? 이거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들의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다만 베푸는 것을 더 잘 베풀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질투가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관계도명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고객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 소개받은 고객과 더 친한 모습을 관계도명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일부러라도 통해서 가는 것, 아니면 둘이 있었던 일을 좀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는 고객님과 더 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개했는데 둘이 더 친해졌어? 이럴 때는 오히려 중간 관계를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관계도명에 주의해야 될 것, 계약에 있어서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들은 돕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을 못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중도 해지가 일어나겠죠. 계약만 해지하면 괜찮은데 연락이 끊깁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면서 이것이 거절을 못해서 사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동의를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2번, 3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부담 갖지 않도록 설명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소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명은 일부러라도 좀 더 작게, 좀 더 부담 안 가도록 편안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과정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도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핵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도움을 잘 받으시고 또한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고마움을 꼭 표현하십시오. 그 고마움이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고 많이 고마워하시면 그것도 족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으셨을 때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소개해준 고객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베품을 위한 돈관리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상담하신다면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관계도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따뜻한 분, 사람 좋아하는 분 이런 관계도명 만나셔서 그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좋은 도움을 주셔서 상담도 잘 하시고 계약도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계도명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